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리얼 분석을 제공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99-7번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구성된 대형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감정가 약 35억 원에서 무려 2회 유찰,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17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입찰이 가능한 보기 드문 기회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단순히 싸다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구조, 권리관계, 수익 시뮬레이션, 심지어는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까지 끝까지 함께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타경 957호 울산 달동 대광빌딩 경매 물건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독자님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 위해 악플을 다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부디 고생하는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 격려 말씀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957호이며 경매일시는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수요일입니다. 주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99-7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92평, 건물 연면적은 약 346평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월 사용 승인을 받은 준신축급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준 1층은 상가, 2층부터 5층은 일반 근린생활시설, 6층은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펌프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울산제일새마을 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진행되며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입찰이 열릴 예정입니다. 처음 감정가는 35억 1,900만 원, 현재는 49% 수준인 약 17억 2,400만 원으로 떨어졌으며 기는 2회 유찰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3차 입찰입니다. 보증금은 1억 7,200만 원.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반드시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입찰은 법원 경매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는 울산제일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 2020년 3월 27일으로 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될 예정입니다. 단, 현재 12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확인되고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복합 점포와 오피스가 혼재된 도심형 수익형 건물로 투자 가치와 실수요 가치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상가가 자리한 울산 달동의 입지 분석과 상권 흐름, 즉 이 부동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입지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건물이 위치한 울산 달동의 입지와 상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이 지역은 울산에서도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핵심 생활권으로 특히 울산 고속버스터미널과 신봉 로터리 인근 상권은 교통, 유동인구, 편의시설이 모두 밀집한 중심 생활권으로 꼽힙니다. 이 경매 물건은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남서쪽 삼산중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 폭도 약 20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 건물 주변에는 고급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근린상가, 프랜차이즈 매장,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이미 안정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주중에는 오피스 수요, 주말에는 상권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수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울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업지구 중 하나인 삼산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도 중로 인류 접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상업 운영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입지입니다. 주차시설은 건물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대는 대부분의 상가가 도보 수요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변 유료 주차장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임대나 운영 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 상권의 가장 큰 강점은 인근에 관공서와 금융기관, 대형 병원, 초중고교, 쇼핑몰 등이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상가 밀집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상업 중심축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울산 남구에서도 핵심 상권의 도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생활 밀집지, 유동인구, 교통망, 상업시설 등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우수 입지의 수익형 건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권리 구조와 낙찰 후 실제로 인수해야 할 금액 그리고 명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는 울산제일세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으로 2020년 3월 27일에 설정된 권리입니다. 이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등은 모두 말소될 대상입니다. 즉,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한 권리 상태로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점유자, 즉 실제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이번 물건에는 총 12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세입자는 단 총 4명입니다. 한 분씩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층 203호에 거주 중인 김정한 임차인입니다. 2011년 1월 17일에 전입했고 확정일자는 없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은 1천만 원이며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1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1층 101호와 102호에 입주한 장보경 임차인입니다. 두 공간을 합쳐 총 20평 이상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2019년 3월 25일 전입했고 확정일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보증금 2천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5층 501호에 입주한 JEH 제재주식회사입니다. 2019년 7월 19일 전입했으며 현재 보증금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은 인정되는 임차인으로 현장 조사에서 실제 보증금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 가능성 있음 보증금은 미확정. 마지막 네 번째는 1층 103호에 입주한 주식회사 서한도시개발입니다. 전입일은 2014년 5월 28일로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 3월 27일보다 훨씬 이전에 전입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지만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보증금은 5천만 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한 1천만 원, 장보경 2천만 원, JEH 제재주식회사 보증금 미확정, 인수 가능성 서한도시개발 1층 5천만 원, 총합은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법적으로 깨끗한 권리냐? 보다 현실적으로 인수할 금액이 있느냐? 입니다.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는 깨끗하지만 최소 8천만 원 이상은 인수해야 하는 구조이며 추가로 1건의 불확정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과 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당을 받은 이후 남은 8천만 원만 인수 대상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장 경험상 명도 협상도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법적으로 깨끗하고 현실적으로도 명도 리스크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대출을 활용한 수익 분석, 즉 임대 수익 및 순수익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놓았을 경우 매월 들어오는 수익과 실제 남는 수익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약 17억 2,400만 원이며 그중 70%인 약 12억 700만 원은 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30% 약 5억 1,700만 원은 본인 자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현재 인수해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이 약 8천만 원입니다. 또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으로 약 8,700만 원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더해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 투자 자금은 약 6억 8,4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서 매달 들어오는 총 월세 수입은 약 802만 원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9,600만 원, 2년간 수입은 약 9,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동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존재합니다. 연 4%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이자로 약 402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즉, 이자 부담을 제외하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은 매달 약 136만 원, 연간 약 1,632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6층 주거공간과 현재의 공실과 법원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월세를 뺀 금액입니다.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2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감정가 수준인 35억 원에 매각했을 경우 과연 실제 손에 얼마가 남는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약 17억 2천만 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실제 순투자금은 약 6억 8,400만 원입니다. 이는 은행 대출, 세입자 보증금, 각종 세금 및 비용까지 감안한 실제 자본금입니다. 이제 2년 뒤 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 차익은 무려 약 17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통상 약 45% 수준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약 8억 1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며 결국 손에 남는 세후 순수익은 약 9억 7,900만 원입니다. 즉 6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9억 7,900만 원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43.13%의 성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는 과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2% 정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억 9,160만 원, 즉 세후 수익은 약 13억 8,400만 원입니다. 같은 부동산, 같은 매각가이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 결국 순수익은 개인 명의보다 약 4억 9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기준 실제 순투자금 6억 8,400만 원, 2년 뒤 매각가 감정가 35억 원, 매각 차익 17억 8천만 원, 개인 명의, 세금 약 45% 8억 100만 원, 세후 순수익 9억 7,900만 원, 투자 수익률 약 143.13%, 법인 명의, 세금 약 22% 3억 9,160만 원, 세후 순수익 13억 8,840만 원, 투자 수익률 약 202.98%. 이것이 바로 단순한 월세 수익이 아닌 시세차익형 투자 부동산의 핵심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 하나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부동산, 개인이 낙찰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법인이 낙찰받는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2년 후 매각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시점은 2년 후라고 가정합니다. 매각가는 35억 원, 취득가는 17억 2천만 원, 즉 약 17억 8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며 이번처럼 고액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8억 100만 원이며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순수익은 약 9억 7,9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6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약 9억 7,900만 원의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43.13%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 구조이지만 세금 부담이 꽤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고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세율은 약 22%이며 이 비율로 계산했을 때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억 9,160만 원, 세후 순수익은 약 13억 8,400만 원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같은 가격에 매각했음에도 법인으로 보유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개인 명의보다 약 4억 9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월세 수익형 투자라면 개인 명의도 나쁘지 않지만 이처럼 시세 차익이 큰 물건이라면 무조건 법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장기 보유로 투자자의 월급이나 관리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법인 전략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실전경매연구소는 언제나 현실적인 데이터와 전략 중심의 분석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